안녕하세요.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많습니다. 앞으로 딱 1분,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. 먼저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넘었는데 와, 연말에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어요.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? 그리고 또 나스닥이 토큰화된 주식 거래를 하려고 SEC에 문을 두드렸다는 소식. 상원에서도 관련법 논의가 뜨겁고요. 우리 투자 환경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유명 분석가 댄 아이브스가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관련 회사에 합류했고 솔라나에서는 자산 토큰화가 막 확산되고 있어요. 기관들도 솔라나를 주목하는데 왜 그런지 또 솔라나 재단의 계획은 뭔지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많으니까요.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들을 보니까 뭐랄까 거시경제 상황하고 기술 발전 그리고 또 규제 문제까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.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의미를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시장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비트코인이 11만 2,600달러, 이더리움은 4,400달러 근처, 솔라나도 215달러로 5% 가까이 올랐어요. 여기서 진짜 눈에 띄는 건 펀드 스트랩 톰 리의 예측이죠. 연말 비트코인 20만 달러. 근거로는 곧 있을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? 네, 톱니 예측은 상당히 좀 공격적이죠.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보통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니까요.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는 확실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4분기에 암호화폐 성과가 좋았던 경향도 있고요. 과거 데이터도 그렇군요. 네. 근데 뭐랄까 항상 변수는 있죠. 연준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할지, 또 갑자기 다른 악재가 터질 수도 있고요.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예상 못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금리 하나만 보고 20만 달러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그렇죠. 항상 변수는 있으니까요. 자,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제도권 움직임도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. 나스닥이 SEC의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고요.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도 기존 증권 정의에 포함시켜달라. 이런 내용이죠. 토큰화된 증권 거래기를 트려는 것 같은데 동시에 상원에서는 신시알 루미스 원 중심으로 토큰화된 주식은 증권이다 이렇게 명확히 하는 법안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고요. 연말 통과 목표라는데 근데 아직 민주당 쪽 지지는 좀 불투명하다고요? 네,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이 보이는 거죠. 하나는 나스닥처럼 기존 규제 기관, 그러니까 SEC 같은 곳에서 내부 규칙을 바꾸는 방식이고요. 다른 하나는 아예 의회에서 새로운 법 틀을 짜는 방식입니다. 솔라나 재단의 릴리리우 회장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업계에서는 사실 좀 옛날 규제, 1920년대, 40년대 법에 그냥 새 기술을 끼워 맞추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인 규칙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거든요. 하긴 기술은 계속 변하니까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나스닥 요청은 기존 틀 안에서의 점진적 변화 시도, 루미스 우원 법안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시도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이 둘 사이의 힘겨루기, 그리고 또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하는 그 정의 문제가 앞으로 토큰화 시장 방향에 정말 중요할 겁니다. 이게 바로 혁신과 규제 사이의 딜레마죠. 네,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. 기술적 얘기도 흥미로운데요. 웨드부시 증권의 그 유명한 기술 분석가 있잖아요. 댄 아이브. 이 사람이 팔코 홀딩스라는 회사 이사회 의장이 됐는데 여기가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대요. 월드코인요? 그 생체인식 아이디 프로젝트? 네, 맞아요. 그리고 또 솔라나 쪽에서는 갤럭시가 자기 회사 주식을 토큰화했고 포워드 인더스트리스는 무려 16억 달러 이상 모아서 솔라나 중심 투자 전략을 편다고 발표했어요. 솔라나 쪽으로 돈이 확 몰리는 느낌인데요. 맞습니다. 이 자산 토큰화 흐름 속에서 솔라나가 확실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. 릴리리오 회장도 강조했지만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 외에도 그 규제 명확성이 좀 확보되니까 혁신이 확 살아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 논의가 좀 진전되니까 솔라나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최근 몇 달 새 한 20% 늘었다고 해요. 와, 20%나요? 규제의 힘이 크네요. 네. 그러니까 솔라나 재단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네트워크 지연 시간, 레이턴시라고 하죠. 이걸 현재 400ms에서 150ms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. 개발자들이 더 쓰기 편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뭐든 다 올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인터넷 규모의 자본시장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죠. 인터넷 규모의 자본시장. 야심찬데요? 그렇죠.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이런 잠재력을 보고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거고요. 그렇군요.
자, 그럼 이 모든 움직임들, 뭐 토큰화된 주식 거래나 솔라나의 발전 같은 것들이요. 이게 듣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당장 투자가 어떻게 달라질지, 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. 어쩌면 더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혁신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부딪히고 또 섞이면서 새로운 규칙, 새로운 가능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. 이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단순히 가격 오르내리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술 자체가 금융의 근본 구조? 그러니까 누가 뭘 얼마나 가졌나, 이걸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죠. 네, 정리해보면 시장은 연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규제 당국은 토큰화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서 고민이 깊고 솔라나가 진 플랫폼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막 떠오르고 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릴리리오 회장이 말했듯이 블록체인의 본질은 결국 소유권 추적이거든요. 이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더 깊숙이 들어오면 단순히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 말고 우리가 혹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 자산 소유의 개념 자체나 아니면 부의 분배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?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가져올 더 큰 파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